여러분, 인공지능 AI의 물결이 우리 시대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 속에나 가능했던 일들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죠. 콘텐츠 산업을 시작으로 수많은 분야에서 AI가 인간과 함께 일하며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터넷 혁명, 스마트폰 혁명에 이은 또 하나의 거대한 변곡점을 맞이했습니다. 2024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 기업과 근로자 가운데 4분의 3 이상이 업무에 생성형 AI를 활용하기 시작했고, 특히 영상, 음악, 이미지와 같은 콘텐츠 제작 현장에서는 AI가 폭발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 두렵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속에서 전례 없는 기회와 성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잠든 가능성을 깨우는 곳, 성공마인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AI 시대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이며,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두려움 대신 도전을 선택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과 부를 거머쥐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이제 AI가 이미 만들어내고 있는 변화들을 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짚어보고 우리의 실생활과 직업 세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AI 기술이 퍼져나갈 주요 산업들과 인간의 일자리 대체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살펴본 후 결국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AI와 공존하며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간만이 발휘할 수 있는 창의성, 감성, 소통 능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또 AI 시대에 앞서 나간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은 무엇인지 생생한 사례와 함께 전해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강연은 자료가 방대하여 준비 기간이 많이 걸렸던 만큼 총 3부작으로 기획되어 있습니다. 바로 1부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콘텐츠 산업의 대변역, AI 창작의 한계를 넓히다. 먼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변화가 가장 큰 콘텐츠 산업부터 이야기해보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영상 편집이나 음악 작곡은 전문가들의 고유 영역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유튜브 영상 하나를 만드는데 AI가 대본을 쓰고 가상 목소리가 더빙을 하고 편집까지 도와주는 시대입니다. 텍스트 몇 줄만 입력하면 그럴싸한 이미지가 생성되고 몇 초 만에 새로운 노래 멜로디가 만들어집니다. AI 이미지 생성 도구인 미드전이, 스테이블 디퓨전 등이 등장하면서 디자이너가 아니어도 멋진 그림을 그려낼 수 있게 되었고, 챗GPT 같은 언어 모델은 블로그 글부터 시나리오까지 술술 써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성형 AI의 영향력은 숫자에서도 드러납니다. 2023년 초만 해도 일부 실험적이던 AI 활용이 2024년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기업들의 생성형 AI 정규 활용률이 단기간에 30%대에서 70% 이상까지 치솟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제 기업의 70% 이상이 적어도 하나의 업무 영역에 AI를 도입했고, 특히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AI 도입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I가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콘텐츠 생산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죠. 국제 저작권 단체 CISAC의 연구에 따르면 2028년까지 AI로 생성되는 음악, 영상, 콘텐츠 시장 규모가 현재 약 30억 유로 수준에서 무려 20배 이상인 640억 유로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나로 약 100조 원 이상의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는 향후 몇 년간 우리가 접하는 노래, 영상 중 상당 부분이 AI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변화는 기존 창작자들에게 위기이기도 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향후 5년 안에 음악 산업에서 약 24%, 영상 산업에서 21%의 인간 창작자 수입이 AI로 인해 잠식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이미 AI 가수가 유명 가수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노래를 발매하거나 AI가 그린 그림이 미술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인간 창작자들의 입지를 흔드는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접할 때마다 많은 창작자들이 AI가 내 일을 빼앗는 게 아닐까 불안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시각을 달리 보면
AI는 창작의 한계를 넓혀주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음악 크리에이터 테런 서던의 사례를 볼까요? 유튜버이자 가수인 그녀는 앰퍼뮤직이라는 AI 작곡 도구와 협업하여 팝 앨범 IMAI를 완성했습니다. 음악 이론을 전공하지 않은 그녀였지만 AI가 생성한 멜로디 스템들을 편집하고 이어붙이는 식으로 곡을 만들어냈죠. 또 영화 음악 작곡가 루카스 칸터는 중국 화웨이의 AI를 활용해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 8번을 완결하는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AI가 제안한 멜로디를 선별하고 다듬어 오케스트레이션함으로써 결국 인간과 AI의 협업으로 새로운 예술이 탄생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AI가 제 아무리 그럴듯한 작품을 만들어도 결국 인간의 최종 편집과 수정을 거쳐야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스페인 심포니 오케스트라 교향악단이 시연한 바에 따르면 AI가 작곡한 곡의 원본과 인간이 수정한 편곡 버전을 비교했을 때 인간이 가공한 버전이 훨씬 더 코히런트하고 완성도 있었다고 합니다. 즉 현재까지는 AI가 만들어도 인간이 다듬는다는 공식이 통하고 있고 이 때문에 적어도 지금으로선 인간 작곡가들이 AI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이렇듯 콘텐츠 산업에서는 AI를 적극 활용하는 사람이 승자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이미 AI로 영상 수십 개를 자동 생산해내며 수익을 올리는 크리에이터들이 등장했고 일러스트레이터들은 AI가 그려준 스케치를 바탕으로 작품을 완성하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회사들은 시청자 취향을 예측해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고 새 작품 기획에도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여기에도 AI 기술이 깊숙이 쓰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게임 디자이너들도 AI로 신속하게 콘셉트를 생성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세계관과 디자인을 완성하는 사례가 늘었죠. 중요한 것은 AI를 도구로 받아들여 자신의 창의력을 증폭시킨 사람들은 두려워했던 사람보다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AI 덕분에 콘텐츠 제작의 진입 장벽이 낮아져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영상 제작자, 음악 프로듀서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는 아이디어나 스토리만 떠올리면 구현은 AI의 도움을 받아 단기간에 해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 창작자는 더 높은 차원의 상상력과 기획력으로 승부하면 되는 것이죠. 요약하면 콘텐츠 산업에서 AI는 창작의 경쟁자이기보다는 협업자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AI가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범용 콘텐츠는 넘쳐나겠지만 그 홍수 속에서 빛나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결국 인간입니다. 자신의 개성과 감성을 AI의 힘과 결합한 창작자라면 더욱 풍부해진 콘텐츠 시장에서 오히려 존재감과 수익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AI의 직업 세계 진입, 일자리의 위기인가 해방인가. 이제 콘텐츠 분야를 넘어 우리의 일자리 세계 전반으로 시선을 넓혀보겠습니다. AI가 너무 똑똑해지면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 많이들 하실 텐데요. 사실 AI의 등장은 과거 산업혁명 시절부터 꾸준히 이어져 온 기계 대 인간 노동, 논쟁의 최신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증기기관이 등장했을 때 농부와 마부의 일이 줄어들었고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타이피스트와 전화 교환수의 일이 사라졌듯이 AI도 분명 일부 직업을 바꾸거나 대체할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실제로 2023년 한 투자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에서 약 3억 개의 일자리가 AI 도입으로 인해 사라지거나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해 비즈니스 리더 750명을 조사한 설문에서는 AI를 도입한 기업의 37%가 기술 도입으로 더 이상 필요 없어져서 직원을 감축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만 보면 AI 때문에 정말 대규모 실업 사태가 오는 것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들 법도 합니다. 하지만 숫자의 다른 면도 들여다봐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설문조사는 흥미롭게도 다른 사실을 함께 보여주었는데요. AI를 도입한 기업 중 91%는 2025년에 신규 채용을 늘릴 계획이라고 답했고 96%는 신입이나 직원 채용 시 AI 기술 활용 역량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83%의 기업은 AI 활용 스킬을 갖춘 직원이 그렇지 않은 직원보다 더 높은 고용 안정성을 가질 것이라고 전망했죠. 무슨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AI를 다룰 줄 아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AI가 일부 업무를 자동화해서 없애버릴 수는 있지만 그 AI를 개발하고 관리하고 활용할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겨나고 있고, 또 AI로 자동화된 업무에서 해방된 인력은 더 부가가치 높은 일에 투입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미 현실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분야를 예로 들어볼까요? 요즘 개발자들은 GitHub의 코파일럿 같은 AI 코딩 도구를 활용해 보다 빠르게 코드를 작성합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와 MIT 등 연구진이 4천여 명의 개발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에서 AI 코딩 도구 코파일럿을 쓴 그룹의 생산성이 26%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경력이 적은 초급 개발자일수록 더 큰 도움을 받아 어렵게 느껴지던 작업도 수월하게 해냈다고 하지요. 이런 사례에서 보듯 AI를 장착한 개발자는 혼자 일하던 개발자보다 훨씬 막강한 생산성을 발휘하며 더 큰 프로젝트를 해낼 수 있게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AI 활용에 능숙한 인재를 더 원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요. 또 사무직을 보면 과거엔 신입사원이 하던 보고서 초안 작성이나 자료 정리 같은 일이 이제 AI 비서에게 맡겨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간 신입사원은 루틴한 일 대신 더 기획력과 소통 능력을 요하는 일로 곧바로 투입될 수 있죠. 법률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입 변호사나 파라리걸들이 수백 페이지 서류를 하나하나 읽고 요약하던 일은 이제 AI 리서치 툴이 몇 분 만에 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 영미권의 대형 로펌들은 오픈 AI 기반의 챗봇, 합의를 도입해 계약서 검토 시간을 혁신적으로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로이터즈의 보도에 따르면 AI의 도입으로 반복적인 문서 작업 시간이 줄어들면서 로펌들이 전통적인 시간당 청구 방식 대신 정액제나 성과 기반 요금제로 모델을 전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AI가 마치 신입 변호사 한 명처럼 계약서 초안을 검토하고 법률 조사에 도움을 주니 실제로 향후 로펌에서 주니어 인력 채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 반대급부로 기존 변호사들은 AI가 못하는 고차원 전략 수립이나 고객과의 신뢰 형성 같은 일에 집중하고 법률 서비스의 비용을 낮춰 더 많은 의뢰인을 확보할 기회로 삼고 있죠. 흥미로운 건 법조계에서도 AI 도구를 잘 다루는 능력이 새로운 경쟁력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유수 로스쿨들인 스탠퍼드, 듀크 등은 발빠르게 AI와 법률 기술 관련 과목을 개설해 학생들에게 AI 리터러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AI 소양을 갖춘 신입 변호사가 그렇지 않은 동료보다 유리한 출발선을 가진다는 인식이 이미 퍼지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I는 분명 많은 직업의 형태를 바꿀 것입니다.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업무부터 먼저 자동화될 것이고, 그 부분만 떼어놓고 보면 일부 직업은 축소될 겁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회와 역할도 동시에 생겨납니다. 과거 은행에 ATM이 도입되었을 때 은행원의 일이 줄어들었지만 대신 금융상품 상담이나 고객 서비스 같은 새로운 업무에 집중하게 되었던 사례를 떠올려 보세요. 마찬가지로 AI가 우리를 단순 업무에서 해방시켜줄 때 우리는 더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일에 시간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인간의 가치가 극대화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변화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고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가입니다. 변화의 파도에 휩쓸릴 것인가, 그 파도를 탈 것인가는 우리의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요즘 가장 핫한 이슈죠. AI로 인한 콘텐츠 산업의 대변혁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AI가 가장 빠르게 대체하는 시장이 콘텐츠 분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AI 시대에서는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자가 아닌 인공지능 AI를 능숙하게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로 세대 교체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산업 전반에 퍼지는 AI 혁신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 변화와 사례를 가지고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내일의 인생을 만듭니다. 오늘따라 마지막 멘트가 더욱 마음에 와닿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마인드였습니다.